자, 이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조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뭐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인 하락폭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은 다우지수가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6, 나스닥 지수는 0.2% 내렸습니다. 오늘은 이슈들이 좀 많았어요. 뭐 일단 먼저 운을 띄우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매 경기, 소비 경기와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많고 기업들의 실적도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 있었고 대표적인 홈디포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그런 내용이 있었고 부채 한도 협상, 이제 2차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피아님은 흐흐 이런 거 안 쓰시고 열심히 메이크업 하셔도 돼요. 메이크업 할 때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비관론이 좀 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이고 공화당 소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이고 둘이 또 오늘 2차 협상이 있었는데 뭐 여전히 합의안이 나오지를 않았죠. 다만 이야기는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 이야기로는 그래도 1차 협상 때보다는 좀 진전이 됐다. 좀 생산성이 좀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체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만 하지만 일단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데 그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사실은 장 마감 직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단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안 됐구나 라는 우려가 조금 더 깊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17일 미국 시장,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 17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가 21일까지 진행이 되죠. 일요일. 그리고 나서 사실 원래 일정대로라면 24일까지 뭐 파푸아뉴기니나 호주 등을 방문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 일정이 있었는데 21일 G7 공식 일정만 마치고 귀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시아 국가들 순방은 지금은 중단하고 다음에 연기를 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니까 부채한도 협상이 이번 주 안으로는 해결되기가 쉽지는 않은가 보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을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목한 사람들이 또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뭔가 힘들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서둘러 귀국해서 이걸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이게 협상이 돼야 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시장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월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뭐 거의 참여하는 매니저들은 보면 뭐 한 250여 명에서 뭐 280여 명 정도가 늘 이 설문조사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도 약간의 비관론이 좀 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X데이라고 한다면 실제 재무부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금고가 바닥이 나서 실질적으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들어가는 그 날짜를 미국에서는 X데이, 뭐 X데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 중에 이 부채한도 협상이 X데이 전에,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기 전에 이루어질까? 상향 조정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스가 71%였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전에 조사했을 때는 이게 80%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협상이 오히려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월가에서도 좀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그래서 그런 수치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게 시장의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돼서는 오늘 뭐 요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왔고 그 설문조사 결과 다른 내용들도 좀 함께 좀 몇 가지만 좀 보자면 향후 12개월 내 세계 경제 상황이 좀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연착륙 가능성 한 63%가
예상을 했고요. 아니야. 경기가 꼬꾸라질 거야 라고 경착륙 가능성을 예상한 펀드 매니저들도 27%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할까에 대해서는 아니, 금리 인상 끝났어 라는 비중이 한 61% 정도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그럼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하고 있다는 점 또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어떤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은 뭘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은행의 신용 경색과 글로벌 경기 침체, 이거 33%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다음은 높은 인플레이션,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연준의 지속적인 긴축, 요것 또한 29%로 꽤 높게 나왔다라는 요런 매니저들의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아무래도 실제로 대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보니까 이러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주식의 비중이라던가 현금 비중을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설문조사 결과는 많은 것들을 좀 시사하고 있다,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주요 내용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오늘 4월 소매 판매 요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0.4%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월이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상은 0.8 증가였으니까 별로였죠. 그리고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사실상은 그냥 똔똔 네, 중립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매 판매 지표 자체는 잘 나왔다라던가 너무 실망스럽다 보다는 그냥 한 중간 정도, 이 시장에 있어서는 한 중립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요거는 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가 많이 열리는데 우리 제이미 다이먼, 이 JP 모건의 CEO는 뭐 주주총회 진행하면서 이 주주들에게, 투자자들에게 또 많은 질의를 받고 그에 대한 응답을 할 텐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 JP 모건이 퍼스트 리퍼블릭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이 나오는 은행들이 나올 때 추가로 인수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다른 은행을 우리가 또 인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JP 모건 입장에서는 이게 더 좋죠. 부실한 은행, 뭔가 위험에 처한 은행을 계속 인수하는 것보다는 이 답변이 투자자들, 주주들이 원하는 답변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보험과 같은 한 대상은 빠졌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글쎄 이걸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뭐 요런 정도의 요거는 좀 이슈였다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또 테슬라도 연내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개최를 했는데 몇 가지 일론 머스크의 주요 이슈들 몇 가지만 좀 추려왔습니다. 먼저 우리 사이버트럭 대체 언제 나와? 많이들 궁금해하는데요. 연내 판매 개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생산 문제라던가 이런 걸로 인해서 계속 사이버트럭 판매가 지연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한 하반기 연말 요때쯤에는 실질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로봇처럼 옷을 입었던 이렇게 또 이 기사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던데, 그러면 테슬라가 RV라던가 캠핑카는 만들 계획은 없어?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없다. 하지만 요 사이버 트럭을 RV나 캠핑카로 개조는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델 Y SUV 차량이죠. 이게 올해 지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될 것이다 라는 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고, 또 하나 시장에서 주목했던 것은 이 테슬라는 전통적 방식의 이런 광고를 안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인플루언스라던가 어떤 입소문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광고를 하고 했었는데, 전통적 방식의 광고도 아주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시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이게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이 머스크가 테슬라 CEO 자리에서도 물러날 것이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있는데 맞아?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물러나지 마 라고까지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나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스크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다양한 뭐 코멘트도 하고 자기 입장을 내비치기도 하는데 앞으로 12개월간 경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파산도 할 것 같아. 라고 경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 입장에서도 매우 도전적인 시기가 될 것 같다. 1년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경제의 영향을 우리는 크게 받지 않고 오히려 이 시기를 잘 이용해서 더 도약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다라는 거